다음 뉴스. 5월 6월 확진자 중 미접종자 96.7%. 이 발언이 왜 났냐? 문재영이가 국민을 지키겠다 일단 개소리 날리면서 지금 이 병신 새끼 뭐 하는 일은 좆도 없고 또다시 방역 전국이냐 이런 역풍이 불자 내어놓은 것이 이 지랄이다. 이 개새끼는 욕 처먹으면 뒤에 숨어갖고 항상 자기 밑에 애들 내보내서 고기방패 써먹는다. 1차 접종자 3%, 접종 완료 0.3%밖에 안 된다. 고기방패 정경, 미접종 고령자 50대 미만 청장년층도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다음 뉴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확진자 20만 시대, 양성률, 사망률로 보면 두 달간 4차 대유행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며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보다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미친 새끼들 아닌가? 저는 이거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 처먹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말이야. 지금 서민들은 죽어나고 있다. 특히나 자영업자들. 그들에게 지금 사망률 1%도 안 되는 코로나일까? 아니면은 밀려드는 대출 이자와 임대료일까? 당연히 후자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공익을 핑계를 내세워서 우리의 밥줄을 제한하냔 말이야. 저는 어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리의 밥줄 끊는 것으로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이 기사에도 나오듯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발표한 국내 발생 현황을 분석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한 7월 10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간 수도권 3단계 적용한 이전과 비교해 4단계 적용한 기준 동안 248만 2,110명, 1일 평균 11만 8천명의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중에 3만 1,741명, 평균 하루 1,511명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양성률은 1.28%. 이 기간 동안 55명이 사망해서 지난 3주간 사망률은 0.17%로 나타났다. 반면 앞서 3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 기간 동안 총 145만 1195명, 1평균 6만 9143명이 진단검사 맡았고 이 중 1만 6800명 확진자로 확인이 되었다. 양성률은 1.16%였다. 이 기간 동안 41명이 사망해서 사망률은 2.4%였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서 양성률이 0.12%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내로 무의미하다 이거야. 1%도 차이 안 나고 0.1%가 차이 났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거리두기 4단계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 거리두기 4단계를 하기 전과 후가 어떠한 차이가 1%도 나지가 않는데 도대체 강력한 시민들에 대한 밥줄 끊어놓기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자영업자들 진짜 불쌍해요. 차라리 풀어라 이 지랄병 할 거면. 그리고 매일매일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확진자 숫자를 발표를 합니다.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는 것에 우리는 속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성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왜냐면 확진자 숫자라는 것은 검사를 하면 할수록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갖고 코로나가 더욱더 많이 전염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보다 많이 번졌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은 양성률이다. 몇 퍼센트 100명을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몇 퍼센트의 양성률이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지 코로나 환자가 오늘 몇 명이 발생했다가 중요한 것이냐? 저는 아니다. 이건 눈속임이다. 지금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기 위해서 지금 정권 지지율이 내려가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깊어지고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만 발표하고 있는 거야. 양성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5월 6월 확진자 중 미접종자가 96.7%라는 얘기는 3.3%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백신을 처맞고도 씨발 코로나에 걸리면 백신을 맞을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야. 백신 사망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새끼들 백신 접종 사망률을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아니다 이런 기사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는데, 백신 맞으면 델타 변이 사망률의 6배, 보고서를 파보니 어디냐? 중앙일보. 델타 변이 소문들 사실일까? 지금 아니다 뉴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률을 집계를 해보란 말이야. 지금 내 주변에도 나이 연세 드신 90 노모가 대깨문 첫째 아들이 백신 맞으라 해갖고, 아니 뭐 씨발 감기 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감기에 걸리고도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백신 맞고서 팔을 못 쓴다 이거야. 그러면서 큰아들을 원망하더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백신 부작용 겪고 있는 사람들 꽤 있다. 아니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률이 1%도 안 되는데 백신 걸려서 부작용은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야. 이런 백신 맞아야 되느냐? 저는 좀 그렇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안 맞는 것이 낫지 않냐? 백신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약한 바이러스를 몸 안에 주입해서 몸 안에 항체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백신인데, 그 상태는 쉽게 얘기하면 무증상 간염이랑 뭐가 틀려? 안 그렇습니까? 증상이 없는데 간염 상태다. 백신 맞는 것도 의도적인 무증상 감염 상태를 만드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클럽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대부분 추적을 해보니까 젊은 20대 30대 무증상 간염 걸렸다 이거야.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90대 그 연세 드신 노인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나이 처먹고 감기 걸려서 죽을 정도면 죽어야지. 백신 맞고 씨발 몸 병신 돼서 살아서 뭐하냐. 큰아들에 대한 저주와 핀잔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저한테는. 여러분 지금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캐보십시오. 연세 드시고 감기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원래 많았어요. 생각보다 꽤 계셨다. 그런데 지금은 감기 걸려서 돌아가시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세 종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한 개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지금은 감기 걸려서 죽으면은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냐까지 추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률이 감기 사망률 보다 높게 나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렴 때문에 돌아가셔도 전에는 폐렴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했지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진 않았단 말이야. 요즘은 폐렴 때문에 병원에 가도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추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원래 1%도 안 되지만 사실상 더 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반론이 나오게 된 원인을 다시 돌아가면 문장 새끼죠. 문 대통령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임기의 책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 개새끼는 얼마 전에 드루킹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하라 할 때는 생각하고 없는 척하고 안 들리 하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나와서 씨발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임기의 책무. 아니야 원래 책무야 미친놈아. 왜 뒤늦게 끼어나와갖고 씨발 병신 같은 소리를 하나만한 소리를 씨부리냔 말이야 병신 새끼. 이지를 하면서 코로나 전국으로 끌고 가려고 기어나와서 난 양념을 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무슨 짓거리 하고 있나? 문 대통령 퇴임 대비 사적 경호 인력 65면 증원, 방호 인력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미친 새끼 아니야. 여러분 제 재생 목록 중에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다 라는 방송을 꼭 보십시오. 문재인 양산사저 저거 부동산 투기고, 문재인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농지를 소유했다. 그리고 이 개새끼는 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큰 토지를 매입해서 2,000평이나 되는 사저가 필요하냔 말이야. 이걸 가지고 대깨문들은 검소한 대통령, 소박한 대통령 하면서 물고 빨고 있는데 경호 인력도 씨발 65명이나 충원하는데 미친놈 아니에요? 왜 나라 말아 처먹은 문재인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큰 2,000평이나 되는 사저에서 살아야 되냐고. 저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서 이런 파렴치한 개새끼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뉴스는 최재형 오늘 대선 출마 공식화. 제가 오늘 방송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빠르게 방송한다고 약간 두서가 없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참가할 예정이에요. 감사원장 그만둔 이유와 비전은 오늘 밝히겠다. 무언가 요걸로 이제 언론의 이목을 끌 것 같아요. 제 과거 최재형 원장을 비판하는 어떤 보수 유튜버 청년을 반론하는 영상이 오늘 조금 조회수가 나오던데, 오늘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저의 최애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지만 두 번째는 최재형이다. 두 분이 아마도 비슷한 연유로 이제 대권에 도전하게 됐기 때문에 둘만의 오고 가는 어떤 공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최재형이 경남에서 홍준표와 대결을 벌리다 결국에 마지막엔 윤석열로 표를 몰아주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는 최재형이 윤석열을 떠받쳐주는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1시 반에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최재형 원장이 대선 출정식을 할 것인데, 제가 그 생생한 현장을 제가 유튜브로 오늘 찍어서 방송을 내어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이따가 1시 조금 넘어서 다시 실시간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움직여 봐야 돼서 방송을 오늘 다급하게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쫓기다 보니 방송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점 어여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맛점 하시고요.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뿅.